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것들만 추렸는데도 이 정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오늘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국 관련된 내용에 이제 뭐 중국이랑 잘 이야기하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도 뭐 대두 구매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파월이거든요. 인터뷰의 마지막 일정이 오늘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5일 이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윌런가 그 사람인 걸로 내정되어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발표의 가능성 매우 높다. 비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PI 생산전 물가지수는 오늘 10시 30분인가 나왔는데 0.3 보합으로 나왔고, ADP 민간 고용 주당 평균 13,500개 일자리 감소. 요거는 이제 부정적이긴 하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FDIC 미 대형은행 자본 요건 완화 최종 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형은행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억의 자금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준비금을 1,000억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준비금을 조금 적더라도 이제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SDC가 6,000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13.2억 매수 주문 영향이라고 합니다. 미친듯이 올랐어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블랙록 순유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순유출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블랙록 계속 거래소로 비트코인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 좀 위험자산으로 여기는 좀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아직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 재무장관 연주 이사들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연준 자체 내에서 내부 의견이 역대급으로 분분하게 갈리고 있고 좀 안 좋대요, 상황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00%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S&P 500 편이 불발했고, 이게 중요하죠. PC 발표 연기됐습니다. 12월 5일까지. 그래서 11월 27일이 1차 연기였는데 2차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5일까지. 그 다음에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도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ETF 오픈을 했죠. 첫날 유입 0이고 거래량 141만입니다. 부정적이네요. 반면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있었습니다. 1.64억 정도. 그 다음에 시진핑 중미관계 긍정적 모멘텀 유지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평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뱅크런처럼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 뉴저지 그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1,600만 달러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JP모건, 얘네들이 양아치입니다. 맨날 뭐 비트 좋다고 했다가 또 중요한 순간에는 뭐 비트 사기라고 했다가 하다가 지금 또 스트래티지 주식을 1.34억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나무, 네이버 합병 공식 발표 27일 한다고 하고, 코인 지갑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연준 금리 인하 베팅 57%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PI 발표였고,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시 오르는 조짐이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뭐 여러 개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금리 동결에 금리 동결 이제 12월 금리 동결할 거라는 의견이 50%가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가장 크죠. 예. 그 다음에 금리 동결 가능성 크고 그 다음에 셧다운 뭐 요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도 오늘 평화협정 뭐 진행한다고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전쟁도 일단락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여튼 계속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급 가장 어려운 혹은 가장 큰 하락이 아니었나. FTX 사태보다 더 큰 공포 심리가 깔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이제 하면서 이거는 뭐 이 관점이 맞았네 저 관점이 맞았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그래야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익절도 할 수 있는 거지. 기준 없이 이거 뭐 관점 맞았네 틀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차트 관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했던 거 한번 안녕하세요, 가평입니다. 등을 하시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현물은 이제 적극 매수 이제 추천을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 저점 만들면서 하락시 골치가 아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0K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여기서 한 12K 정도 더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저항대는 96K 93K 이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지지 구간은 90K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깼다 회복했다 깼다 회복했다 하면서 결국 한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볼린즈 밴드상 지지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쭉 밀려버렸어요. 큰 반등 없이.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이 없을 때 주요 지지 구간이 밀려버리면 이런 효과가 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지지 구간에서 87.6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해당 구간 터치하게 되면 71.8까지 열리게 되는데 78.1일 겁니다. 아마 이거 제가 잘못 쓴 거 78.1. 예. 그래서 일단 현재 단기 최저점 구간은 87K 구간 놓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여기서 저항이 깨지게 되면 그 저항은 지지가 깨지게 되면 그 저항은 그 지지는 저항 구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지 구간이 깨지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이제 87K를 이제 탈환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장기부터 한번 볼게요. 아, 71.6이 맞네요. 71.6. 월봉 기준으로 71.6이 맞습니다. 여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87.4 여기를 깼다가 지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월봉 이제 이 월봉이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되면 월봉 수렴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좀 커 보입니다.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전에 관점 드린 거 보면 여기 만약에 해당 주봉 구간 주봉 추세 구간이 깨져버리면 60선이 깨져버리면 다시 이제 신고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제 월봉 중단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이제 뭐 하락장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장이 좀 횡보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수렴 구간 진행 긴 횡보 될 가능성 있다. 요거 일단 좀 참고를 하시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60선이 깨졌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금 무상량 회복을 하느냐에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예, 이제 이 변동성의 방향성을 자리 잡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봉을 좀 보면 89 일단 일단 지지 구간은 요거 두 개로 일단 조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가 좀 과하게 많이 하락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87K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이겠지만, 일단 89.3 저항대는 89.3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일단 폭을 잡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이렇게 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세 개 이제 음봉이 나왔고, 요게 양봉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봉의 방향성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요거가 일단 저항대, 각각 저항대인데, 여기를 터치를 못 하더라도 이 저항대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 저항대가 밑으로 다음날 되면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횡보를 하더라도 롱한테 더 유리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하락 진행 중을 벗어났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롱한데 유리한, 그러니까 유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지금은 숏에 유리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롱에 유리한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횡보를 했을 때 이 저항값들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횡보를 하는데 이 저항값이 내려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저항대를 깔고 가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제가 롱의 시간입니다. 숏의 시간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요게 이제 주말이었어요. 요게. 그래서 제가 롱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크게 뭔가 변동폭 없이 여기서부터는 횡보를 했어요. 이게 4시간 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넘습니다. 근데 횡보를 하면서 위에 있던 저항대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저항대가 차트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롱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가 길어지면 이 이 볼린저 저항값이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저항대가 이제 지지대로 바뀌어서 타고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요게 이제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60선 돌파를 못 해주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변수는 이제 그거예요. 일단 횡보 시간이 길어질수록 롱에게 유리. 요거 롱의 시간인지 숏의 시간인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4시간 봉 60선이 자, 요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 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랑 경제 그런 거 물려서 가는 것도 있고, 나스닥도 따라가는 거 있고,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면 또 비트는 과하게 또 하락하는 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히 안전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